3년 만에 물가가 최고치를 찍고 비트코인이 60K를 이탈하면서 공포가 극에 달한 지금 이 순간 월가 큰손들은 새 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어제 비트코인이 60K를 이탈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깜짝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미국에서 PCE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3년 만에 최고치인 4.1%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도 출렁였다라는 기사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근데 사실 이런 물가 충격이 있었다라고 하기에는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여러 번 지지가 나왔었던 60K라는 심리적인 지지선을 이탈을 하였기 때문에 공포심이 자극이 되었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객관적으로 수치상으로 확인을 해보면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다. 근데 지금 물가가 4.1%를 기록을 했다. 이 사실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현재 개미들은 이런 뉴스들을 보고 비트코인 더 빠지겠네, 폭락 오겠네, 물가가 높으면 금리를 못 내리게 되고 금리를 못 내리게 되면 당연하게 비트코인은 못 올라가니까 빠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월가의 큰손들은 도망을 가지 않아요.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아예 새로운 판을 짜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판은 클래리티 법원과 매우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총 3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4.1%로 발표가 된 물가가 왜 사실은 호재인지, 그리고 두 번째, 월가가 지금 어떤 짓을 벌이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클래리티 법안까지 전체를 연결지어서 자세하게 그 내막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전 관점 복기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예상을 한 대로 5월 83K 라인에서부터 비트코인은 강하게 하락을 하였고 1차적으로 패닉셀을 유도한 이후에 2차 개미들의 진을 빼는 개미털기 구조가 단계별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3월달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전체적인 큰 틀 자체는 상방인 것처럼 개미들을 꼬셨다가 아래로 확 내리꽂으면서 개미털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 전체적인 구조죠. 말씀드린 대로 진행이 되었고 여기서 어떤 식의 움직임이 나와주던 간에 한 번쯤 털어내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6일 전 말씀을 드린 대로 또다시 개미들을 털어내주는 움직임이 어제 발생이 되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어떻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도 오늘 영상에서 짚어드리도록 할 거니까 영상 끝까지 잘 집중해서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복귀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영상에 대한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해당 약세 패턴의 경우에서는 비트코인이 무너지고 있는 신호가 아니라 개미들을 털어내는 구간이라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100번 1000번 말씀을 드려도 모자라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는 큰 손들이 개미 물량을 뺏어가는 개미털기 구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클래리티 법안이에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로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바닥 구간을 지나고 있다라는 사실이 믿기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근거부터 빠르게 짚어드리고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사이클 익스트림 오실레이터라는 차트입니다. 2012년 이후부터 해서 저점 시그널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출현했습니다. 각각 2015년, 2019년, 2020년, 2022년, 그리고 2026년 6월입니다. 시그널이 뜨기 시작한 거 보이시죠? 이제 바닥 시그널이 뜨기 시작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구간이 마지막 개미털기가 시작이 된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년 저점에서부터 3년 상승했고요. 9년 저점에서부터 3년 상승합니다. 그리고 2022년 저점에서부터 또 3년 상승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현재 구간에서부터 또다시 전환이 시작이 되게 되면은 향후 3년 동안 비트코인은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언제나 이런 바닥 구간들에서는 시장은 언제나 혼란스럽습니다. 왜일까요? 당연하게 개미들 물량을 털어먹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서워서 매수를 하지 못하는 구간들이 언제나 지나고 보면 바닥이었다는 거, 그리고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주는 자리였었다는 거. 보통 이런 변곡점 구간들에 대해서는 돈의 이동, 부의 이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월가가 어떤 짓을 벌이고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어제 발표가 됐었던 5월 PCE 물가부터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4.1%로 결과가 나타났고 득도 4.1%였기 때문에 시장의 예상과 부합했습니다. 3년 만에 최고치였고요. 근원 물가도 3.4%로 2023년 10월 이후로 최고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준의 스탠스는 어떻죠? 다소 강경한 상황입니다.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동결을 해놓고 원래 기존에 예정이 되어 있었던 금리 인하까지 빼버린 다음에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죠. 그래서 지금 방금 이렇게 쭉 말씀드린 숫자만 놓고 보면 답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물가라는 녀석이 애초에 왜 올랐죠?
바로 이 유가 때문이었습니다.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기름값이 확 하고 뛰었고 그것 때문에 물가가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기름값, 유가가 어떻게 됐죠? 고점 대비 반토막 그 이상 빠졌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제 발표된 4.1%라는 수치 자체가 언제 나온 데이터? 5월 데이터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기름값이 제일 비쌌을 때 찍힌 데이터 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기름값이 35% 이상 빠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래서 현재 경제학자들도 어떻게 보고 있다? 5월이 인플레이션의 정점이 될 거고 하반기에는 결국 물가가 꺾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1%라는 표면적인 숫자만 딱 보고 나서 연준이 앞으로 계속 조이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물가는 이때 피크를 빡고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물가가 꺾이면 어떻게 되죠? 당연하게 연준에서도 시장을 쪼일 명분이 사라질 수밖에 돈이 다시 풀릴 채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돈이라는 녀석이 어디로 이동을 할까? 물가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 돈이 풀리면 어디로 이동을 할지를 봐야 됩니다. 우선 기존의 금융 시스템 자체는 너무 느리고 너무 낡았어요. 국경 하나 넘는데 이틀씩 걸리죠. 그래서 이 돈이 이동을 하기 위한 통로로서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걸 하고 있을까요? 바로 월가에서 물밑 작업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서 개미와 큰손들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개미들은요, 비트코인 가격만 봐요. 가격 차트만 봅니다. 오늘이 빨간지, 오늘이 파란지 요것만 봅니다. 그런데 큰손들은 어떻죠? 미시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거시적으로 본인들 금융 시스템 자체를 코인 위로 올리고 있어요.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전에 깜짝 퀴즈 이벤트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중에 다음 중 미 연준의 의장은 누구일까요?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께는 선물을 드리도록 할 거니까 재밌게 가볍게 한 번씩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마음속으로 번호를 골라주셨죠? 그럼 정답을 어디에 입력을 하시면 되냐면요. 퀴즈 이벤트 참여 링크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 중에 올바른 정답을 골라서 클릭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라디오 들으셔도 이벤트 진행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편안하게 라디오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재밌게 이벤트도 한 번씩 참여해보시고 선물도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펀드를 옮깁니다. 세계 최대 수탁은행 BNY 멜론. 자산을 얼마나 보관을 하고 있냐면 47조 달러나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행이 뭘 하고 ETF. 그러니까 펀드 자체를 토큰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블랙록 그리고 피델리티 전부 다 줄을 쫙 서 있는 상태고요. 이 펀드라는 상품 자체를 코인 위로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부의 이동이 시작되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그리고 두 번째, 결제 시스템을 옮깁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야기도 나와요. 사우스 코리안이라고 올라와 있죠. 여러분들 익히 알고 계시는 코인, 알트코인, 체인링크. 체인링크가 유럽이랑 한국이랑 해가지고 총 은행 47곳이랑 프로젝트 판계화를 진행 중입니다. 이 은행들 운용 자산만 합치면 얼마인 줄 알아요? 1조 달러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럽이랑 한국이랑 은행 사이의 결제를 지금 이틀 이상 걸리는 걸 거의 실시간으로 바꿔버려요. 뭘로? 또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래서 한국 상업은행만 10곳 이상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은행의 결제망을 통째로 블록체인 위로 옮기는 겁니다. 프로젝트 이름도 어떻게 판계화예요. 본인들도 이게 금융 시스템의 지각 변동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이겠죠. 세 번째로는 결제망 자체를 옮겨버립니다. 리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리플이 룩셈부르크에서 라이센스를 따요. 어떤 라이센스냐? 유럽 30개국 전체에서 스테이블 코인 결제 서비스를 깔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하나가 아니라 30개국이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요 세 가지 있죠. 이거 전부 다 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코인으로 부의 이동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사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인프라는요, 한 번 옮기면 못 돌아옵니다. 새 아파트로 청약이 당첨이 돼가지고 다 이사를 했는데 굳이 옛날 집으로 다시 이사를 갈 필요가 있을까요? 안 가죠. 심지어 왼쪽에 보시면 이 사람이 누구냐? 닥터 둠 루빈이라는 사람이에요. 평생 비트코인을 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조인을 했다? 토큰화. 본인도 직접 토큰을 만들었어요. 과거의 비관론자들도 결국에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이 제이미 다이먼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뭐 사기다 가짜다 이런 말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클래리티 법안 까고 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JP모건 체이스는 3,000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하였다. 그러니까 뒤에서는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돈이 이동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 이러한 흐름들이 당연하게 더 가속화가 될 거고요. 지금 아직까지 암호화폐 생태계에는 빗장이 걸려져 있어요. 어떤 빗장? 바로 제도, 법이라는 빗장이 걸려져 있어요. 근데 이걸 열어주는 게 뭐다? 바로 지금 우리가 전부 다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정식 편입시키는 법안. 지금 미국 하원이 이 법안 청문회를 7월 17일로 잡았어요. 아직까지 상원을 통과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백악관이 통과 시일, 통과 기일로 잡은 게 7월 4일이었어요. 이날까지는 좀 사인을 하고 싶다였는데 지금 이렇게 청문회가 7월 17일로 잡히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거 7월 4일날 통과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꺾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청문회를 잡았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의지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통과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다만 그 시간이 문제다라는 거죠.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7월 17일이 언제냐면 2025년 7월 17일 1년 전에 하원이 이 클래리티 법안을 처음 통과시킨 날이랑 딱 1년 전이죠. 이게 또 우연이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지금 내부에서도 최대한 7월 안에는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를 시켜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8월 휴회 전까지는 표결을 끝내자는 겁니다. 왜 8월이냐면 11월이 중간선거거든요. 그래서 8월부터 의원들이 선거운동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의회가 사실상 닫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끝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데드라인이 정말 명확한 상황이에요. 7, 8월에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폴리마켓에서는 통과가 될 확률이 43% 정도로 보고 있는데 시장이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또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보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시장이 클래리티 법안이 완전히 통과가 될 거다라는 거를 알고 있고 믿고 있으면 가격이 올라갔겠죠. 하지만 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코인으로의 돈의 이동이 가속화가 될 거다. 아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게 되면 금리 인상과는 좀 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은 풀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 두 번째로는 월가도 대이동을 하고 있어요. 조금씩 하고 있고 이제 미국에서 마지막 도장, 마지막 서명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맞물리게 되면서 비트코인이 재평가될 수밖에 없다. 개미들은 오늘 그 당락만 확인을 하는데 큰손들은 어떻게 한다? 이 전체적인 구조 자체를 본다는 겁니다. 그걸 또 조용하게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변곡 구간이기 때문에 큰손들은 이미 개미들의 물량을 받아먹고 있습니다. 이미 매수를 하고 있어요. 차트를 보시면 너무나도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60회 유동성을 달 동안 또다시 끌어올리면서 개미들한테 기대감을 심어준 뒤에 한순간에 내려 꽂으면서 여기 유동성 또 털어먹었죠. 그리고 6월 초에 만들었던 가격 라인에 대해서 또 털어먹었죠. 어제. 그래서 거래량을 같이 보시게 되면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A에서 B로 물량이 넘어갔기 때문에 거래가 성사가 되잖아요. 그럼 거래량이 터집니다.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그럼 이후에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자세한 시나리오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고래들이 어디에서 바닥을 만들고 어디에서 어떻게 매집을 진행을 할지 실시간으로 포착을 해서요. 시각적으로 관점방에서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료니까 필히 입장해 계셔서 지금과 같이 어려운 장에서 빠르게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래들의 패턴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번 비트코인의 개미털기 장세에서도 확실하고 안전하게 타점을 잡고 대응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관점방에서 무료로 전부 다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 고정 댓글 링크 클릭을 하셔서 관점방 신청 버튼 누르시면 돼요. 라디오 신청이랑 똑같으니까 한번 클릭을 하셔서 입장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담 없이 가볍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셔서 알람만 켜놓으시면 갑자기 급락이 나오거나 급등이 나오거나 또는 고래들이 바닥을 만들거나 그런 시그널이 포착이 됐을 때 빠르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 입장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그럼 이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시나리오를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6월 30날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네요. 그리고 제조업 지수도 7월 1일 날 발표가 되고요. 앞으로 한 4일, 5일 정도 남은 이벤트죠. 이번 주, 다음 주 그래서 변동성이 좀 터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고용보고서가 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 움직임이 달라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걸 배제시켜 놓고 그냥 기술적인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현재 구간에 대해선 단기적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저가를 깰지 아니면은 저가를 깨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점방에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일단 좀 더 디테일하게 가보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피보나치 레벨을 그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고래들이 개미들의 물량을 많이 털어내는 피보나치 레벨 값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1.13 그리고 1.27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각각 가격 구간을 말씀을 드리면은 56에서 57K 그리고 53에서 54K 정도 구간이 됩니다.
근데 지금 최근의 하락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1.13 레벨을 터치를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동안 해가지고 만약에 여기에서 가격을 더 끌어올려주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계속 고래들이 개미들 유동성을 털어내는 구간이다 보니까 각별히 주의를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 개미 털기가 다 진행이 되고 나면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7, 8월이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엇이 됐든 간에 일단 지금은 개미 털기 구간이라는 거를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대략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려봤고 조금 더 디테일한 차트 분석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관점방에서 이어나가 보도록 할 거고요. 아직까지 관점방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꼭 입장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고정 댓글 링크 확인을 하시면 되니까요. 꼭 한 번씩 입장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영상을 정리해보면요. 일단 첫 번째로 물가가 4.1%로 발표가 되면서 다소 좀 무섭게 느껴질 수는 있긴 하겠지만 결국에 5월이 꼭지점이 될 거고요. 유가가 35% 빠졌으니까 꺾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연준에서도 돈을 풀 명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돈이 다시 풀릴 채비를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월가가 크립토 생태계로 부에 대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본격적으로 밀어주는 게 클래리티 법안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구조의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구조 안에서 현재 비트코인 하락이 발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하락은 그 직전의 마지막 개미털기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낙담을 할 것이 아니라 좀 기대를 가져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냥 표면적으로 오르고 내리는 걸 바라보고 폭락이 온다 안 온다 이런 거를 논하는 것보다 좀 차분하게 불장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요.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무서운 자리들이 보통 기회의 자리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폭락? 그래요. 만약에 폭락이 발생이 된다 한들 이게 무섭다고 이런 상승의 기회까지 줘버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잘 버텨가지고 졸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릴게요. 관점방은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현이었습니다.